일단 우리 또 지금 약간 멘탈 케어가 필요한 걸로 보이고, 일단 시너지 좀 풀어본 것 중에서 질문 좀 몇 개 받아볼까요? 849번은 839번? 849번 49번?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800 그 영상 참 촬영을 하자면 849번 문제는 자 이렇게 주기에만 변화가 있었고 4분의 파이의 역비를 곱하게 되면 주기가 8이고 네. 사인에서 최대의 위치는 4분의 1주기니까 여기가 2니까 또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위아래로 평행이동이 없으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 그래서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1에서의 함수값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2라는 넓이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839번 질문이 들어왔는데 L이 지금 가로로 선이 그어져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래프 분석법에 따르면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에 따르면 내가 어떤 얘기를 했으면은 가로로 선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개의 점에서 만날 건데 만나는 두 점 사이가 무조건 주기거나 주기와 연관됐다는 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까지 같을 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뭐 안 배웠는데요. 그냥 계략적으로 부호가 다르지 않는다면 그냥 같다고 봐도 돼.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 아직 안 됐으니까 그때 이제 만나는 두 점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두 점 사이의 x1, x2를 이제 주기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법을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다 이제 없었을 때는 가로로 선을 그었는데 1하고 5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부호 자체가 달라 보여.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는데 하고 당황할 수 있는데 얘는 코사인의 그래프고 x축에 평행 이동이 없어요. y축에 평행 이동 없어요. 그래서 그 y축 대칭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도 같은 y 값을 갖고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과 5라는 점 사이는 이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그 그래프 분석법에서 비로소 이 사이에 6이라는 데이터를 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b가 뭐 양수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좋은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 절대값을 사용을 해야 돼. b의 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b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파이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대입하면 이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나오죠. 근데 어차피 코사인이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값은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나와서 a는 10이 나온다. 이건 문제 무슨 짓을 한 거냐면은 5라는 점을 이제 대입을 한 거야. 이 식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지식이 뭐였다? 그래프 분석법이었다. 그래프 분석이 필요했고 그 중에서 그래프가 갖고 있는 뭐 최대 최소값 주기 중에서 주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주기를 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했었어. 최대와 인접한 최대 사이를 봐도 되고 최소와 인접한 최소 사이를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주기를 파악하는 그 방법.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뭘 같이 알았어야 됐냐면은 코사인이 우함수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서 이거를 굳이 힌트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찾아내서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잘 하시면 이 문제 너무 어려워서 완전 넉다운이 됐어요 해도 이제 이쪽에 면제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분석을 패배 요인을 잘 분석을 하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탄젠트 그래프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넓이가 뭐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래서 이거 풀긴 했는데 그래서 정리 좀 해볼까? 잠깐만.
지난 시간에 이제 절대값이 붙였을 때 내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했었냐면은 x에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얘는 fx를 기준으로 x의 마이너스 y축 대칭이라고 했다면 같은 대자 돌림으로 f 마이너스 대신에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색깔을 다른 걸로 주죠. 절대값을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얘는 fx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한 거냐면은 x가 0보다 큰 거에 fx를 가지고 얘가 대칭이었다면 얘는 데칼코마니 어인 거 알고 있는데 데칼코마니 자 이렇게 들어준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절대값 위치에 따른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우리 편안하게 보도록 해보죠.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그거 앞에다 좀 놔줘. 1학년 낼 거야. 해를 오르는 소년. 아니야, 얘 글씨체 이렇게 안 이뻐. 네? 그 뭐야 잘. 이게 이제 오름이 건데 이거 책 하나를 합쳐준다는 거. 저게 오름이띠 맞아요? 위에 거 종이는 오름이 거야. 아래 거는 이제 다른 애 주려고. 자, 1번 먼저 그려볼게요. 글씨체 저렇게 그 sin x 전체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취했죠. 네. 원래 sin x를 하얀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파이를 반주기로 2파이를 주기로 이렇게 그려진 녀석인데 전체에다 절대값을 하면 음수를 강제로 양수로 만드는 힘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턱주가리를 이렇게 싸잡아 올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서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주기가 파이가 되어 버렸다. 네. 주기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코사인 x도 이제 맞습니다. 같은 거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 자 3번. 3번의 그래프는 자 원래 sin x하고 비교를 위해서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x에 절대값이 붙였다. 그러면 x의 마이너스 y축 대칭이었죠. 네. 얘는 y축 데칼코마니. 네. 자 그래서 x가 양수일 때 얘를 가지고서 얘를 도구로서 이제 보라색 페인트를 칠해서 쫙 데칼코마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래로 간 게 아니라 위로 간 요렇게 지키게 되죠. 네.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그러면 얘는 주기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니까 그쵸 좀 주기성이 깨져버리게 되네요. 그쵸? 네. 위 아래 위 이렇게 되니까 그럼 코사인 x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부터 다 그려볼게요. 자 4번에 이번에는 코사인의 코사인은 어차피 y축 대칭 보면이야. 좋은 말이야. 코사인 x는 절대값 x는 사실상 뭐랑 똑같다? 코사인이 그냥 코사인 x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x가 양수일 때면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x가 음수일 때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데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자체 제거해도 상관이 없죠. 동치가 네. 깨지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게 된다. 그래서 빠르게 잘 얘기해줬고 다음에 이제 우리의 문제야 탄젠트 x. 탄젠트 x 여기서는 전체에 대한 절대값만 있지만 우리 모두 해볼 거다. x의 절대값이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고. 자, 5번 먼저 해보면 탄젠트 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반주기만큼 앞뒤로 점근선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시작해서 점근선의 간격이보다 주기다. 좀 이쪽으로 치우쳤네. 이렇게. 자,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래프가 싸잡아 올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강제로 같은 그거만큼 플러스가. 플러스는 그대로.
자, 이렇게 마치 이차함수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 주기는 before 애프터. 자, 주기는 파이에서 그대로 파이로 유지가 돼요. 네. 유지. 그 다음에 주기 함수죠. 주기성도 유지가 되고, 그죠? 이번에는 여기다 6번 이렇게 해놓고 y는 탄젠트 절대값 x로 한번 해볼게. 절대값에 대해서 우리 막연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절대값은 디폴트는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경우 나눠서 하나씩 그려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정의한 것일 뿐이야. 자, 원래 그래프는 여기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 변형 그래프를 바로 그려보면 x가 양수인 얘네를 가지고 데칼코마니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가 되겠고 얘는 이렇게가 되겠고 이렇게가 되겠고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구분해서 봐보면 그러면 일단 이건 주기 함수죠. 그리고 확실하니까 주기 함수고 너무 확실한 것만 영역에 똑같으니까 주기 함수고 자, 3번이 아까 주기 함수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3번 여기 있던 거 3번은 아니고 자 5번 이건 내가 따로 그린 거지? 보기 없는 거지? 5번 주기 함수니까 이건 3번이 되겠지. 얘도 주기 함수가 아니게 돼버렸죠? 네. 우리 주기 함수인 거를 알기 위해서는 주기성, 그러니까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 계속 만나야 돼. 그러니까 가로로 이만큼 그었을 때 정선만 가서 그었을 때 근데 여기는 모양이 반복되지가 않잖아. 이게 주기성이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없는 거니까. 잠시만요.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언어 주기는 딱 b하고만 딱 1대1로 묶여있어. 네. 그 다음에 최대값이 6분의 파이에서면 최대값의 최소값의 x좌표 차이가 반주기니까 여기서 6분의 파이 더하면 최소값 있는 위치라고. 그래서 6분의 파이에서의 최대값을 갖는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라는 이제 x축 평행이동에 이제 대응이 되겠죠. 네. 그럼 b 값이 얼마가 나와? 2. b가 2라서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다음을 물어봐 주시길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중간이 d 또 c의 범위도 나와 있고 주기가 파이. 파이 6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a가 양수니까 최대값 a 플러스 t, 최소값 마이너스 a 플러스 t,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러면 a 플러스 t가 바로 나오지 않고 그냥 라 조건 지금 act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 6분의 파이에서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에서 최소값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b 값은 바로 2가 나왔다. 요거 사용했고 값이 마이너스 1이다. 6분의 파이에서 값이 됩니다. 6분의 파이를 대입해도 미정계수가 너무 많아. F2분의 파이.
일단 뭐 그냥 다 대입해서 해보여야 될까? 일단 방금 말한 걸로 파악한 거는 그 6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다 요거랑 그 다음에 F2분의 라조건에 따르면 2분의 1이다 요거랑 네. 그러니까 6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6분의 파이 또 이제 요 조건 이렇게 세 개를 써서 구해야 될 거고. 자, 뭐 하나씩 대입을 해보죠. 자, 1번. 이 녀석은 A 사인. 자, 그럼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플러스 C, 플러스 D. 다 마이너스네요. 이게 마이너스. 얘는 뭐, 보각의 정리 이용해서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플러스 C 일단 뭐 해보지 뭐. 1번은 그래서 A의 사인. 자, 이거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플러스 C고 그 뒷부분을 예각 취급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럼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 F2분의 파이 A의 사인 파이 플러스 C죠. 그러면은 얘도 C로 바꾸고 마이너스 플러스 D가 2분의 1. 그다음에 하나 더 3번이 6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 3분의 파이 A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C 플러스 D가 최대값 맥스. 여기도 같은 모양이 있네? 네. 일단 최대값과 최소값이 중점. 잠깐만 이거 좀 풀어서 좀 정리를 해서. 자, 근데 얘가 이거랑 똑같으니까 최대값이 1인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최대값이 그 y 값이 1이고 최대값의 이제 최소값의 y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했던 분석법에 따르면 저거의 중점이 0이죠. y가 0이죠. 그러니까 y축 평행이동이 없다라는 거야. d가 0인 거죠. 자, d가 0이고 그럼 A는 잘. 그러면은 d가 0이면은 최대값이 1이려면 a도 1이죠. 네. a가 또 양수니까 a는 1. 그러면 이때는 여기다 답이 안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D가 0이면은 A, B, C, D 모두 곱했을 때 0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네. 정말. 자, 그 가나다라 조건을 각각 1, 2, 3, 4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 f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 노란색으로 보면 되는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d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이라는 거 이용해서 b는 2가 바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6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네.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그 최대값은 a 플러스 d다.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거에 대한 일반에는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인데 이걸 만족하는 n의 값은 0일 때니까 c가 6분의 파이 나오고 4번은 이제 저 라 조건을 대입한 식인데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a와 d와 관련된 식이 하나가 나오고 그럼 1번 식과 연립을 하면 되죠. 변변히 빼주면 여기서 아래를 빼주면 d는 2가 나오게 되고 a는 3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43 12 곱하기 6분의 파이니까 답이 4번 2파이가 나오겠죠? 이런 문제고. 소연아 마침 딱 좋게 일어난 거야. 다시 잘 수 없어. 이렇게 피곤할까? 좀 신경을 많이 썼나? 그래서 너무 수행평가 때문에 바빴어?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음식거리가 좀 많아. 뭔가 일이 있나 보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형 12 봐볼까? 유형 12요? 그러니까 12는 저거 내막값에 대한 생각하면서 그냥 계산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사실 내가 삼각함수 첫 단원에서 너네한테 그 주입했던 논리만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3분의 2 파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자? 3분의 파이 계열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생각을 하자. 네. 4분의 5 파이를 어떻게 생각하자? 4분의 파이 계열인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로 생각해서 얼싸탕고로 부호 결정하고 저거 절대값 정하고. 네. 그래서 이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단계고요. 자, 이 대소관계 이거 좀 독특하니까 이거 봐보시면 일단 45도를 기점으로 증가하는 사인이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는 얘가 더 작죠. 얘네 둘 사이에 135도가 이제 좀 뜬금포로 느껴질 텐데 얘는 사실 뭐랑 똑같다? 180 빼기 45니까 사인 45랑 똑같죠? 네. 사인 45는 1이고 그쵸? 아니 1이 아니라 저기 2분의 1 뒤에 A, C, B. 자, 그럼 대소관계가 코사인 40, 사인 40. 자, 코사인 40이랑 사인 45랑 누가 더 크죠? 코사인 40. 어. 45는 여기인데 그 코사인 40은 여기죠? 네. 그러니까 코사인이 감소해서 코사인 45가 되니까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코사인은 진행의 이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숫자. 네. 그러니까 이 유형에서의 핵심은 각도를 동치관계에 있는 우리가 분석하기 좋은 각도로 변환시키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 좀 터프 풀어볼까? 자, 요거 같이 풀어보고 앞에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868번은 이제 그래프 그 소재가 좀 지났고 그럼 그래프가 이제 끝난 게 아니야. 그 그래프를 내가 되게 강조했잖아. 네. 그래프가 언제 나오냐면은 이거 뒤 개념에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한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오거든. 그게 베이스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프도 신나게 그릴 거고요. 868번은 사인하고 코사인이 이제 이 파이를 더하건 빼건 함수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대입하면 각각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이 파이만큼 빼거나 더해서 우리가 다루기 좋은 예쁜 값으로 바꾸는 거죠. 6분의 33 파이는 마이너스 2파이씩 3번 해주면 요거 2분의 파이잖아. 1이잖아.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기억식이 나오게 되고요. 얘도 4분의 8파이씩 그러니까 8 단위로 두 번만 빼주면 4분의 5가 나오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여기서 a 값이 2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b값 5 나와서 곱하기 10 나오는 이런 문제였고 유형 13번에 봐보시면 지금 우리가 주로 요 앞뒤 파트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삼각함수의 주기를 이용해서 더 다루기 쉬운 각도로 만들거나 여각 또는 보각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번 소재도 이제 그거하고 부합이 돼요.
두 앵글 알파 베타가 더해서 2파이가 나오는 보각의 아니 여각의 관계에 있어. 우리 기억나시죠? 네. 어떤 앵글이 더해서 180도가 아니 90도가 되는 이러한 여각의 관계에 있는 녀석들은 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를 내가 x, 여기를 y라고 하면 여기도 x, 여기도 y가 되고 알파에 대해서 이제 이 결이는 이제 r이 되겠죠? 코사인 알파는 r분의 y가 되는 게 여기서는 사인 베타가 된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제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던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응용한 유형인데, 자,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인데 앵글이 알파 베타고 이 둘의 관계가 여각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때 베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고 이게 이제 여각의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죠? 앵글은 1sab이면 네. 그리고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바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앵글이 같을 때 1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이 과정을 왜 보여줬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해서 90도가 되는 그 관계에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얼마다? 1이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도 1이다. 이 과정을 봐주시면 되겠죠? 얘가 사인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1이 나오는데 곱했을 때 역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 이제 문제를 바로 보시게 되시면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러한 배경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을 보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 내가 아는 특수각이 아닌걸?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포인트에 따르면 얘하고 더해서 90도를 구성하는 무슨 관계? 여각의 관계죠. 네. 더해서 1 그래서 답이 2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핀트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여기다가 좀 천천히 적용을 해보면 사인 제곱 20 더하기 사인 제곱 70에 대해서 90 마이너스 20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는 거고 다니는 도고요. 이 녀석이 이제 여각의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제곱 20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징은 특수각이 아님에도 우리가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었다는 데 있죠. 이 문제 이제 몇 개 좀 넘겨보고 최대 비추 왕중요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특수각이 아닌 걸 넘어서 숫자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 그렇죠? 네. 그렇고 그래서 방금 정한 그 핀트를 보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 나오는데 얘하고 더해서 2분의 파이일 때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파이가 되려면 더해서 18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랑 짝꿍이 얘가 아니라는 소리야. 1과 짝꿍은 더해서 18이 되는 17 얘가 되겠죠. 네. 자, 우리 1부터 17까지의 숫자가 몇 개죠? 네. 17개죠. 1부터 5까지 1, 2, 3, 4, 5, 5개. 1부터 출발했으면 끝자리 숫자가 곧 개수가 된다. 그러면 17개면은 일단 그 2로 나누면은 2, 8이 16이니까 이렇게 1이 8쌍이 나와요. 그쵸? 그냥 하나 가운데 녀석이 남아. 가운데 녀석은 누구냐면 9네 9. 네. 사인 제곱 9니까 4분의 8. 근데 특수각이죠? 네. 얘도 특수각이야. 그러니까 870번의 윗문제하고 뭐가 달라? 윗문제는 진짜 담백하게 2분의 8이 되는 알짜배기 모양을 줬다면 여기서는 니네가 그 센스 있는 것만 예쁘게 잘 구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대로 잘 헤쳐나가라 그런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봤을 때 그냥 당황하기 좋은 게 특수각이 아니네? 그럼 어떡해? 약간 이런 거. 그런 거. 이건 뭐 이렇게 로고 붙어 있네. 이것도 한번 보고
그다음 탄젠트에 대한 것도 적용을 해보면 탄젠트는 그 곱셈이었죠, 곱셈.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주입식 교육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더해서 90이 되는 여각의 관계에 있는 두 녀석이 곱하면 1이다. 85 더하기 5가 90이죠. 교환 법칙 적용해서 얘랑 얘랑 곱하면 1, 얘랑 얘랑 곱하면 1. 자, 이제 계속 그 문제가 뭐야? 이게 몇 쌍이 있는 거잖아. 네. 자, 5, 1, 5, 5, 20. 얘는 5 곱하기 13, 5 곱하기 1. 아, 13개가 있네. 그러면은 6쌍, 1이 되는 거 6쌍이 있고, 가운데 1하고 13의 중간은 7이죠? 5, 7에 35. 탄젠트, 잠깐만, 35. 7, 35, 잠깐만, 10, 5 곱하기 1, 5 곱하기 5 곱하기 3, 5 곱하기, 이게 잠깐만. 13 맞지? 그러면은, 탄젠트 35 하면 안 되는데? 85, 90. 그러니까 10하고 80. 이게 딱 짱이 맞고. 잠깐만, 이게 5 곱하기 이게 16이잖아. 이게 17이죠? 자, 잘못했죠? 그러니까 10부터 17은 17개. 그래서 8쌍이 있는 거죠. 8쌍이 이제 16개가 8쌍을 이루고, 가운데 있는 녀석은 9. 그래서 45죠, 45. 네, 여기 1. 여기도 1이 이제 8쌍. 그래서 결론적으로 1이 9개 있는 9가 복이 없네. 잠깐만, 뭐가 되냐. 이게 더하는 게 아니구나. 곱하는 거니까 1이죠. 네. 죄송. 1을 결국에 9번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자, 로그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 로그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로그의 덧셈은 진수 간의 곱셈이죠. 네. 네.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자, 얘하고 맞고 이건 순차적으로 보니까 89개니까 또 가운데가 남겠죠? 1, 2, 3, 4, 5개니까 자, 89개면은 88개는 44개의 쌍의 1을 갖겠고 가운데는 45가 혼자 남겠는데 결국에 1을 몇 승 하는 거야? 44쌍에다가 45번 곱하면 1에 45승이죠? 근데 진수가 1일 때는 로그 값이 0이었으니까 네. 0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둬야 될 거는 2분의 파이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 알아.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더 간결하게 생각해서 보자라는 거였어. 그거를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인데 앵글이 달라. 근데 그 앵글이 더해서 90도가 나오는 관계면 저렇게 된다. 그리고 탄젠트는 곱해서. 자, 그러면은 만약에 앵글이 더해서 딱 90도가 아니라 약간 2분의 3파이 같은 애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파이 생각도. 마이너스 2분의 1. 네? 파이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일단 분명하게 얘네 둘이 더해서 파이가 되는 관계면 1이 나오는 이런 사정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2분의 3파이만 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는 한 바퀴 돌린 거니까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3파이만 한번 어떻게 될지 우리 순서로 호기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사인 알파 제곱에 제곱 될 것 같죠? 제곱이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 어차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도 상관이 없죠. 네.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아닌데요? 선생님 2분의 3파이 나오는데요? 아니라고 된다고. 그죠? 탄젠트 같은 경우는 부호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자, 얘는 거기 y축의 음의 부분에서 여기 탄젠트가 양수죠? 네. 그래서 얘는 일단 양수 판정을 받고 탄젠트 역수 알파로 바뀌어서 똑같네? 얘는 제곱이어서 어차피 똑같고 얘는 운 좋게도 플러스 영역이어서 똑같고. 자,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3파인 경우에도 상황이 똑같더라. 자, 요거는 문제 풀면서 많이 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형 14번도 이제 요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더해서 파이가 나올 때 우리 분명 넘겨서 이렇게 변형하는 거를 공감할 수 있는데 얘가 이 과정이 좀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할 줄 알아봐라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제곱에 대해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어떻게 되는지 방금 정리해봤으니까 요거와 더불어 요거까지 묶어서 이 표를 좀 더 완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개가 더해서 파이가 되는 관계일 때는 사인은 똑같다. 알파 사인 베타가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는다.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마치 사인 영역인 것처럼 구호가 발전이 되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일 때는 그 특징이 뭐예요? 구호 변화가 없네? 올해 영역인 것처럼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탄젠트는 유지가 되는 거 확인을 했었죠? 네. 이거 코탄젠트인데. 코탄젠트. 맞죠? 탄젠트 역수라는 뜻이야. 네. 자, 사인은 어떻게 되나요? 저기 베타에서 2분의 파이, 베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 올의 영역이죠? 앵글이. 네. 그러니까 이 올 사인의 영역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타의 앵글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알파를 무조건 예각 취급해도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올의 영역이고 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사인 영역 2, 4분면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얘는 무슨 영역이겠어? 베타 입장에서 봤을 때. 탄젠트의 영역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베타라는 녀석을 생각을 해볼 건데 그 베타라는 녀석이 여기서는 사인 영역이 있으니까 뿔 마마가 나온 거고 여기서는 올의 영역이 있으니까 뿔뿔이 나온 거고 여기서는 베타가 3, 4분면의 영역이 있으니까 마마뿔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 적용을 들어가 보면 방금이랑 비슷한 문제 아닌가요?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다른 게 뭐야? 제곱이 없어. 제곱이 없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얘는 그냥 코사인 파이가 되고 아마도 이제 얘랑 짝꿍지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 네. 왜냐하면은 얘가 파이 마이너스 19분의 1 파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코사인의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근데 사인으로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19분의 파이. 자, 그래서 지워지고 지워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전 유형과 이제 비슷한 성격을 띠고 여기서는 먼저 나온 거를 알파, 나중에 나온 거를 이제 베타라고 봤을 때 그 베타의 앵글의 위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가 되는 거다 보니까 아까 이거 사인 영역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돼서 0이 되는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자 그러면은 1부터 18까지 18개인데 0, 0, 0, 0 되는 게 9쌍이 있으니까 얘 싸그리 0이겠죠?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되는 거라 그래서 대칭형 문제였고요. 자 그림이 굉장히 이제 조금 코스가 있는 문제인데 자 어떤 문제인지 읽어나 봅시다. 세타, 2세타, 3세타, 10세타 자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포인트 그러니까 마프시타대가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문제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형별로 그 포인트와 그 포인트에 걸맞는 문제들을 잘 묶어놨다라는 점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자 제곱이 없고 똑같은 사인이고 그런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거나 2분의 파이거나 요런 그 축에 해당하는 앵글을 가질 때
그 특성을 이제 다뤘던 거야. 그래서 더해서 파이가 나왔을 때는 뒤에 각에 해당하는 베타라는 녀석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즉 2, 4분면의 각이 돼서 사인에 플러스가 나왔던 막 약간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앵글이 잔뜩 나열되어 있고 얘네가 다 특수각이어서 다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무언가 특수각이 아닌 무언가를 되게 많이 더하면 대칭을 생각하라. 대칭. 이거 더해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관계가 일런지 아닐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유형을 한 단어 요약하면 대칭선이야. 대칭. 식의 대칭.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자, 세타하고 10세타의 관계. 자, 이게 몇 등분 돼 있는 거지? 10등분 돼 있죠. 그러면은 어떤 관계를 볼 수 있냐면은 10세타가 한 바퀴가 돼서 2파이네? 그쵸? 네. 그러면은 얘는 따로 놀게 하고 9세타랑 세타랑 짝꿍 지어주면 되겠죠? 네. 선생님 저희 근데 2파인 건 안 다뤄봤는데요? 2파인 거 지금 한번 정리해볼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파이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누구에 대해서? 베타에 대해서. 자,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갚아요. 자,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거를 바로 얘기하는 방법은 베타는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알파를 예각 취급했을 때 몇 사분면? 4사분면이죠. 얼사탄코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만 플러스 플러스여서 같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런 관계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거 갖고 대칭성 이용해서 지금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한 두 개의 유형을 이 핑크색 글자로 어떻게 보면 한 줄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앞뒤 유형에서 나왔던 공통점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유형이었죠. 네. 그래서 그 유형을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파이 또는 2파이가 나오는 걸로 구분을 해보자면 얘 때는 어땠어요? 변화가 있었죠.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래서 제곱합이 1인 그러니까 더하거나 곱했을 때 값이 1인 시나리오로 흘러갔었고요. 그래서 1111111 몇 쌍 이런 느낌이었고 파이 2파이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몇 쌍분면 각이네? 부호가 바뀌었네? 0000000 더해서 0이 되는 그 0 시나리오로 갔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더해서 1이 되는 시나리오이기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1승 제곱이 아닐 때 1승일 때 절대로 더해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되는 관계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렇게 줘버리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 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뭐지? 이렇게 되잖아.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게 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랑 그 수열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도형을 많이 봤으니까 우리 수열 먼저 봐보자. 수열이요? 네, 알겠습니다. 논리가 단순해서 그냥 미리 맛보는 그런 느낌이야. 너무 좋아. 자, 수열은 인간 N. 숫자가 열거됐다고 해서 수열이거든. 네. 그래서 13, 13, 27, 529 다 이런 거 다 수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룰 수열은 규칙성이 있는 것들이야. 규칙성이 없으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룰 수가 없거든. 그 규칙은 일정한 차이만큼 그 차이가 존재하는 등차 수열과 너무 좋아요.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는 등비 수열. 너무 싫어요. 왜? 둘이 그렇게 온도차가 없는데? 등차 등비 수열이 있어. 그래서 그걸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자, 2씩 더해지는 걸로 가볼게. 이렇게 1357. 점점점. 자, 1에서부터 2씩 곱해지는 걸로 가볼게. 8. 자, 이렇게 자, 일정한 차이, 디퍼런스의 D를 따서 그 D가 2인 상황을 그려봤고 일정한 곱은 R은 뭐게? 레티오라는 그 비율. 그래서 네. R이 2인 상황에 이제 등비 수열을 내가 하나 예시로 나타내봤어.
그 다음에 수열에서 이제 특이점을 잡는 게 뭐냐? 첫째 항을 잡아, 첫째 항. 이걸 1 얘를 초항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A라고 표시하기도 해. 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뭘 어쩌냐면 자 11번째 항이 궁금해. 뭐 27번째 항이 궁금해. 어떤 수열에서 이렇게 상시적으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기 좋은 자판기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n번째 항을 내가 찾게 돼. 그래서 수열의 그냥 표현 방식을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는데 네. 이거는 번째를 가리키고 얘는 그 수열이 무슨 종류인지. 그러니까 A라는 문자는 뭐 등차 수열을 가리킨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함수를 FGH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함수하고 되게 성격이 비슷하다 보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등차 수열을 여기서 A라고 설정을 하고 B라고 설정하면 등차 수열이 항상 A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는 A1, 얘는 A2, 얘는 A3, 얘는 A4. 등차 수열의 네 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내가 B라고 지칭해 볼게. 여기서. 그럼 얘는 B1, B2, B3, B4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게 이제 표현 방식이고 그래서 내가 n번째 항이 무엇인지 n번째 항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기분이 왠지 27번째 항이 알고 싶은 기분이야. 그러면은 n에다가 27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마치 함수처럼. 그러니까 수열은 사실 함수랑 똑같아. 함수와 다른 점은 함수는 x가 정역이 실수 전제지만 얘는 이제 양의 정수에 그친다는 거. A 플러스 N이었나? 어? A 플러스 N이요. a 플러스 n게? 아 N 마이너스 1이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부터 해볼 거야. 그래서 이제 AN, BN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토끼의 개념이라고 해서 자 A3를 한번 예시로 생각해 볼게. 자 A3는 초항인 A1을 기준으로 몇 번의 점프가 돼 있냐면은 두 번의 점프를 D만큼 떴어. 초항을 기준으로. 네. 우리가 기준 데이터를 잡을 때 초항이란 데이터와 이제 공차, 얘를 공차라고 불러. 공차. 얘를 공비. 공차. 어. 근데 왜 나오는 게 자, 그래서 저 두 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쟤를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 세 번째는 두 번의 점프를 뛰죠. 네 번째는 세 번의 점프를 뛰죠. 네. 두 번째는 한 번의 점프를 뛰죠. 그 번째보다 한 번 부족한 점프를 뛰는구나. 그러면은 n번째 항은 초항에서 n-1번 점프를 뛰어서 도착할 수 있겠구나. 네. 얘도 똑같아. 얘는 이제 곱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n번째 항은 r이 곱해지는데 n-1번만큼 곱해지겠구나.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자, 일반항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그 값을 n에다가 대입하면은 그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등차 수열의 이 일반항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자, 얘를 dn d 플러스 a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엄연히 말해서 n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함수인 거야. 그쵸? 그 함수 1차 함수잖아. 그 1차식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식이야. n의 1차식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an이 3n 플러스 1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고서 바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올 수 있어야 돼. 식의 특성상. 자, 근데 1차항 n의 개수가 그 디퍼런스 d죠. 네. 공차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n의 개수를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AN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일반항은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구하냐? 예를 들어서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아니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가고 있는 이제 등차 수열이죠. 4씩 감소하고 있죠. 네. 이거 일반항을 구할 때 초항이 3이니까 3 대입해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이거 대입해주고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차이가 마이너스 4죠. 네. 마이너스 4n을 일단 박아주세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려면 7을 더해야 되죠. 네. 그래서 AN은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머리가 지끈지끈, 정신이 어질어질. 그러니까 새로운 거 배울 때는
이 내용이 어렵지 않아도 그러한 그런 걸 이제 뭐 심리학적 용어로 네오포비아라고 하잖아. 새로운 거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감.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그 초벌구이 작업해보면 너네가 지금 오늘 집에 가서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제 수요일이나 이제 다음 토요일날 할 때는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조급하게 나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맞아. 왜냐면 너네 지금 시간 좀 적거든. 저거.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진도를 좀 1시간이나 줄여야 시험 대비를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고. 등비수열은 대체적으로 실전에서도 그냥 초항과 공비를 이제 대입을 주게 되고 이 식의 특징은 이제 함수를 따지면 지수함수 같은 모양을 좀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근데 이거는 함부로 그렇게만 지칭을 할 수가 없어. 얘하고는 다르게. 왜냐하면은 나중에 나오는 이 합공식은 얘는 n의 2차식이 합공식이 되거든. 합이. 근데 얘는 합에서도 이제 비슷한 모양새를 띠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지수 모양이면은 등기와 관련된 뭔가는 맞지만 당장 등비수열 그 얘기는 언급을 지금 딱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일단 얘기를 할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지금 우리 마플 시너지에서 진도 나간 거 그거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푼 유형 그 바로 뒷부분이 이제 사인, 코사인 방정식이라서 어떤 문제 나오냐면은 결국에 뭐 사인 제곱 x 뭐 인수분 되는 거 뭐있냐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2 이꼴 0 이렇게 하면은 사인 x가 이제 2 또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네. 근데 사인 x는 2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건 나가리 되고 마이너스 1 되는 거 뭐 찾는 건데 x의 범위가 막 이런 식으로 개떡같이 줘. 3분의 7파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 풀고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 범위에 들어가는 x를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 여기 이거 뭐 여기 이거 뭐 이렇게 읽어주는 그 x를 덧가려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좀 그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다 요령을 알려줄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만 남아있다라는 거야. 부등식은 이제 방정식하고 부등식의 차이가 뭐야? 기호의 차이. 2차 식을 예로 든다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f라고 하고 얘가 y는 0이라고 한다면 방정식은 f가 0일 때 이 지점을 찾는 거였어. 부등식은 f가 0보다 작을 때, f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야? 방정식이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게 아니라 방정식에서 그렸던 알파, 베타 녀석이 부등식에서 범위를 정하는 그 기준값이 되었다.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가했고가. 그거기 때문에 방금 그 삼각함수 방정식에서의 활용 그것과 부등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이제 그 도형 즉 기하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막 중학교 때 중학교 2-2에서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와 성질, 외심과 내심 이런 거에 대한 계속 그 리바이브가 필요해. 그래서 무게 중심의 뭐 특징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잔잔바리 스케일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한 도형 문제가 4문제 정도씩 나와. 3-4문제씩 그 수능 모의고사에서. 자 그래서 이제 수학 1에서 배정된 게 사인 법칙과 이제 코사인 법칙이 있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좀 힘 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의도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삼각비 단원이니까 삼각형이 그려지고요. 사인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을 이거 원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원에 내접한 삼각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제 A, B, C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을 먼저 써보자면, 자, 우리 A가 여기 있죠, 이거죠. 마주보는 요거를 상대할 때 대자를 써서 대변이라 그래. 대변. B가 바라보는 그거를 대변, 스몰 b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얘 입장에선 얘가 대각이 되는 거야. 얘는 C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 ABC 간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 자,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차후에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사인 C분의 C고 요 값이 이제 이 R이랑 똑같다. 요게 이제 사인 법칙인데,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헷갈리냐면은 A분의 사인 A라고 그래. 그럼 우리 이거 이렇게 기억해 줄게. 자, 여기가 넓죠? 여기가 좁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그 삼각형이죠. 안정적인 삼각형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일단은. 그럼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이제 헤론의 정리 같은 것도 있죠. 헤론의 정리가 뭐냐면은 이제 해로운 정리. 맞아. 헤론인데 헤론의 공식이라 해서 그 S가 이제 세변의 길이의 합으로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삼각형의 넓이 S는 이제 뭐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는 S 곱하기 S-A, S-B, 그다음에 S-C. 이게 뭐 2분의 1 있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잘. 이렇게 해서 세변의 길이만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 가로 곱하기 세로,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그거 말고. 이것도 이제 사인 법칙에서 파생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면, 자, 증명 과정이 간단해서 보여주자면 바로 이 삼각형에서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돼요. 그럼 그 수선을 흰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그 수선의 길이를 내가 좌우변에서 이제 중3 때 배운 그 삼각형 개념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C에서, 이것도 난 중학교 상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거든.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 A야, 각이. 여기가 이제 뭐 B여서 여기가 B야. 그러면은 열차라는 표현을 써요. 열차요? 사인이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열차가 이제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B가 요 노란색 열차를 타면 여기 도착하죠. 그러니까 B에서 사인 A 열차를 타면 여기 도착한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스몰 a잖아. 네. 자, 스몰 a에 도착합니다. B에서 사인 A 열차를 타면. 반대로 A에서 사인 A 열차의 역행 열차를 타게 되면 B에 도착한다. 이렇게 중3들한테 가르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저 가운데 하얀색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A 사인 C, 그 다음에 저기 C 사인 A. 그러면은 사인 C분의 C, 사인 A분의 A. 자,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제 또 그 이제 식이 몇 개 더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증명이 됐단 말이야. R에 대해서는 한 개만 해보면, 그 우리 원주각 개념 기억나요? 네. 원주각이 뭐였냐면, 원 둘레의 어떤 두 점을 잡고서 나머지 한 각에 대한 요 각을 이제 원주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A가 원주각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 자, 여기 BC가 있어요. BC가 있으면 지금 A로 인해서 이렇게 원주각이 형성됐는데, 내가 걔가 이렇게 같은 원주각이 되게 많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이제 한 변이 지름이 되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 그럼 여기는 역시 A 다시지만 이제 A하고 같은 각을 띠게 되죠. 네. 여기가 이제 2R이 되겠죠. 지름이니까. 네. 그러면은 A 다시는 A랑 똑같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R에다가 사인 A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A 다시인데. 그러면 그게 BC의 길이인 스몰 a가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사인 a분의 a가 2r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런 원리고요. 간단하게 보자면 자 그러면 이제 좀 실전 개념. 그래서 이거는 뭐 달달이 외울 수도 있는데 실전에서 이 사인 법칙이 쓰이는 거는 조건을 보면은 지금 세 개잖아. 각, 변, 그 다음에 반지름 요거잖아.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그 외접원의 지름 정보랑 각에 대한 정보를 알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변하고 각을 알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변과 각의 정보를 알면 이걸 나는 이제 이런 별명을 붙여. 커플 조건. A하고 A 커플. 커플 조건이 있으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 뭐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원의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혹은 원의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사인 법칙을 꺼낼 거를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된 건지만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 그러면은 이제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그러니까 A 제곱을 저는 주가수 공식 어떻게 해요? A 제곱이 있을 때는 A를 왕따 시키는 거야.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2BC. BC 지들끼리만 놀죠. 네. 근데 마지막에 A가 빡쳐서 코사인을 들고 오는 거야. 자 이거를 뭐라고? 코사인 A에 대하여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이제 그 2BC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이건 이제 코사인 변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게 되느냐? 지금 요거를 봐보세요. 다 변의 길이죠. 네. 자 그리고 변의 실제 길이를 알면 당연히 써서 코사인값 구할 수 있지만 네. 코사인값 구하면은 그걸로 이제 가상의 삼각형 그려서 이걸로 탄젠트 A 그 사인 A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변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변의 길이의 B까지만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꼭 무슨 2, 3 그렇게 알지 않고 2대 3대 3 이것만 알아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비례상수 이용해서 2K, 3K, 3K 하더라도 K가 더 약분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변의 길이 또는 그 비율만 알아도 된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다 떠오르면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SSS 조건, 변의 길이 3개니까 사이드의 조건. 이 조건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줄 때 자 코사인 법칙 쓰세요 이렇게 안 주거든. 도형 하나 주고서 알아서 개 같은 위치에 그 변의 길이 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요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각 개념에 대한 어떤 핀트를 잡아줄 건데 당연히 문제 풀 때마다 이제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적용하는 걸 보여줄 거고 일단 공식의 모양새만 한번 살펴봤어.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인 코사인 이제 등차 등비 수열의 합이랑 뒤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이랑 점화식 그것만 하면은 수학 원이 자체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주마 간선처럼 보면은 되게 짧아 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거의 목적은 저걸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스무스하게 좀 이렇게 한번 그냥 초벌구이를 한 거야. 초벌구이를 한 거고 일단 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